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우리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그 판단을 해야 될 때 그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양심철학원의 이원일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의식 수준이 향상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는가 이제 그 말씀하셨는데 좀 약간 같은 맥락이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의식 수준이 향상됨으로 해서 우리 살면서 사실 괴로움도 많잖아요. 그렇죠. 슬픔도 많고 그리고 요즘에는 또 우울증 심각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집에서 콕 박혀가지고 그냥 방콕하면서 그걸 뭐라고 일본 말로 뭐 하던 말이 있던데 그냥 자기 혼자만 이제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사회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원장님 생각에서 우리 이러한 의식 수준을 향상시킴으로 해서 어떻게 그게 사회에 도움이 될지.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의식 수준이 향상이 되면은 어떤 변화가 있느냐. 간단히 얘기하면은 어떤 변화가 있어야 의식 수준이 향상이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구분도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향상할 수 있느냐 하는 방법도 있는 것이죠. 제 경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25살에 결혼을 하게 됐는데 26인가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자그마한 사업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사업이 잘 안 됐었죠. 당연히 사업이 안 되면은 사람들은 기죽고 짜증이 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술을 한 잔 마시고 들어오는데 그때는 통행 금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12시가 되면 새벽 4시까지 통행을 못 하는 게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늦었다 보니까 구멍가게 들러서 제가 그때는 콜라가 병으로만 나왔어요. 큰 병으로. 굉장히 단단한 병으로 나왔는데 그 콜라를 한 병 사들고 거기서 마실 시간이 안 되니까 부랴부랴 이제 집으로 왔는데 그때는 이런 주택이 아니라 개인 주택도 부엌 부뚜막으로 나가는 방 안에서 안방에서 나가는 그런 문이 하나 있었어요. 부뚜막에 연탄을 뗐었고 근데 저희 집에 아주 예쁜 새끼 강아지 2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애미개가 그 새끼 2마리를 놔놓고 저 세상으로 갔어. 그 바람에 이제 안 되는데 얼마나 예뻤냐면 발바닥하고 코만 새까맣고 나머지 좀 하얘.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예쁜 강아지였었는데 한 놈은 잘 안 짖는데 한 놈은 제가 이제 오프너를 가질러 부엌을 들어가니까 한 놈이 짖는 거예요. 왜냐하면 술을 먹었잖아. 술 냄새가 나니까. 그래서 하지 마 그랬는데 그 콜라 병만 제 손에 남고 콜라가 날아가서 강아지가 좀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깨갱하고 큰 소리가 나니까 부모님이 복문을 열었잖아요. 근데 얘는 이 목이 돌아가고 비틀거리고 곧 죽게 생긴 거예요. 아니 콜라병 콜라가 그게 함부로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는 죄책감, 수치심, 그냥 어디로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죠. 거기다가 이제 무기력까지 아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영원히. 근데 아버지가 뭐야 그러고 탁 넣으신 거예요. 그 어머니도 당연히 내다보시죠. 그런데 두 분도 기가 막히신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병은 깨졌나요? 아니면 혹시 아니 안 깨지고 안 깨졌어요. 그냥 콜라는 줄줄 흘리고 있는 거고 병은 안 깨지고 강아지만 맞았고 그 조그만 강아지. 그러니까 울 수도 없는 거예요. 울음도 안 나오더라고. 기가 막힌 거죠. 그 망연자실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한테 우리 다섯째 술 마셨어요. 이 말을 딱 한마디 해줬어요. 근데 아버지가 거기서 그 상황을 보고도 그걸 접고 문을 닫고 들어가셨어요. 네. 그 사건 이후에 제가 그 순간을 떠올릴 때마다 정말로 죽고 싶은 심정이었었어요. 비극이잖아요. 나도 강아지를 좋아하는 놈인데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만 하고 있을 때는 그렇게 비극이었었는데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나니까 어떻게 변하느냐. 그 창피하고 부끄럽고 죄책감에 시달리던 게 다 고마워지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그 강아지까지 다 고마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술을 드시면은 늘 빙글빙글 웃고 들어오셨어요. 바깥에서. 그리고 용돈도 주세요. 그리고 항상 미소가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우리들은 아버지가 언제 술 먹고 또 들어오시지 않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술을 자주 드시는 건 아니니까 늘 아쉬웠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술 드시면은 빙글빙글 웃는다는 것은 다른 아버지들이 폭력적이다 이런 것은 못 보고 자라게 된 거죠. 네. 어머니께서는 대단히 현명하신 분이셨어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에 그 아이스케이크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1원인가 2원에 팔던 게 있었는데 지금 비비빅 같이 생긴 그런 것을 팔라댕겼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그걸 팔아서 일주일 팔았는데 제 동생하고 제가 4학년 때니까 제 동생이 1학년 때예요. 일주일을 팔아서 돈을 모아서 보리쌀 한 대를 샀어요. 그 보리쌀 한 대를 한 끼 식사 충분히 되니까. 근데 여름이니까 보리쌀을 그때 종이봉지에 넣어서 줬어요. 비닐봉지가 없었습니다. 그 종이봉지에 여기서 놓으니까 여기서 뭐가 찰까요? 땀이 나겠죠. 땀이 나니까 이게 종이가 틀어진 거예요. 땀이 차니까 종이는 다 찢어질 수밖에.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어떡하지 그러는 사이에 그냥 쑥 빠져서 밑으로 종이봉지 하나 들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는 도로 포장도 안 돼 있었으니까 흙바닥에 그냥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집으로 들어왔는데 저는 아무 말씀 못 드리는데 동생이 이제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린 거야. 그러니까 오다가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거기 어디냐 그러고 이제 빗자루 하고 저기를 갖고 나가셨어요. 쓰레받기를 갖고 나가셔서 그걸 다 흙재 다 쓸어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동생 보고 옷들이를 벗으라 그래서 옷들이에 거기 깔아라. 바닥에. 그리고 거기서 싹 올려놓으면은 윗두리에 그게 얹히지 않겠니? 그러면 그걸 딱 옮겨서 갖고 오면은 그렇게 흙을 안 묻히고 갖고 올 수 있다. 나는 그 생각을 왜 못했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야, 어머니 정말 대단히 현명하다. 근데 그 현명함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그래서 제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걸 어떡하지? 이랬을 때도 야, 이 순간에 최선은 무엇인가? 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거 큰 어머니의 덕인 거죠, 그거는. 근데 그때 당시까지는 그걸 모르고 있다가 의식이 높아지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됐냐면 만약에 똑같은 상황에서 그 아버지의 행동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잖아요. 나를 때린다든지 이거 뭐 하는 짓이냐고 야단을 치신다든지 그건 몸뚱이로 뺐다든지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셨던 게 어머니가 절 보고 예를 들어서 우리 다섯째 술 취했어요 그랬으면은 제가 말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술 취해서 한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 행동이 술 취해서 한 행동은 왜 술은 마셨지만 내가 주종을 부리느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나는 그게 억울했을 거예요. 만약에 술 취했어요 그랬으면은. 그런데 어머니가 얼마나 현명하셨냐면 술 먹었어요. 술 먹은 건 사실이잖아요. 거기까지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아버지도 술 먹었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평소에 술 주정을 하셨든가 술 먹으면 기분이 나빴다든가
이런 분 같으면은 저를 거기서 이 자식 술 먹었어? 그럼 술 취했잖아. 술 취한 놈이 이거 하는 행동이야. 그러고 어떤 동작을 하셨겠죠. 그런데 아버지도 늘 술 먹으면 기분이 좋았던 분이니까 아 얘가 술 먹었어? 술 먹었는데 기분이 좋았는데 얘가 기분 나쁜 짓을 할 리가 없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술 먹었으면 제가 좋지 않은 상태는 아니로구나. 기분 좋은 상태에서 저렇게 된 거니까 실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술 먹고 주정 안 하신 우리 아버지도 고맙고 거기에 대해서 그 어머니가 가장 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고맙고 걔 희생을 보면서 그 희생도 내 의식 수준을 이렇게 향상시키는데 일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마워서 이 의식 수준이 향상된다는 것은 과거도 살리는구나. 우리는 사실 과거에 묶여 사는 게 엄청 많습니다. 과거 때문에 과거에 생긴 트라우마 때문에 현재의 삶을 제대로 못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과거가 그 나빴던 과거였었는데 똑같은 상황인데 의식 수준이 향상됨으로써 나빴던 과거가 다시 고마움으로 바뀌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편안한 거죠. 현재 삶을 사는데 과거가 저를 잡고 있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의식 수준의 향상은 어느 누구나 필요한 것이고 또 그 자기 과거도 살리고 여러 사람을 좀 고맙게 만드는 거잖아요. 물론 제가 한 일이지만 그래서 의식 수준의 향상이 되면은 전체 인류에 대단한 공헌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예를 들어주셨어요. 제가 듣기에는 좀 강하지만 좀 억울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것도 지금은 대단히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강하지 않다는 사람입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러한 옛날에 좀 아픈 기억도 그렇죠.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것이 도움이 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런 것을 그냥 아파만 하고 자꾸 기억하면서 괴로워하고 사실 그것이 나를 더 성숙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요. 저도 금방 떠오르는 어떤 그 일도 있어요 사실. 제가 지금 그거를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들 다 그럴 것 같아요. 하나씩 다 그런 게 있죠. 아픈 기억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것이 나를 더 성숙시키고 하나 더 내 의식 수준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그 아픔도 없으면은 어떻게 의식 수준이 발전하겠습니까? 그냥 어린애 수준이겠죠. 그럼요. 그걸 이겨내고 또 생각을 바꿈으로써 우리가 이제 생각을 바꾼다는 게 이제 생각같이 쉽진 않아서 우리 무의식은 더 안 바뀝니다 사실은. 무의식은 더 안 바뀌어요. 버릇하고 연결되고 몸하고 연결되고 무의식 그렇죠. 그거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정직하겠죠. 왜냐하면 그렇죠. 의식적으로 내가 의식적으로 가식 같은 것도 의식이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우리는 조금 위선적이지 않나요? 사실은 알고 보면은. 당연히 그렇죠. 어떻게 그런 게 전혀 없이 어떻게. 그러니까 사회 그렇게 되면 사회 부정분별가 되니까 조금인지 위선적이긴 하죠. 조금 안 입고 와도 그냥 참고 살아야 되고 웃어야 되고. 그런데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은 그런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계산 없이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도 그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약간의 위선을 벌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다 자기 꼬라지대로 살아도 상대방이 크게 오해하지 않는 그런 경지가 되는 거죠. 좀 나는 의식 수준이 향상이 되면은 저도 이제 의식 수준을 향상하는 중입니다만은 높은 경지에 가신 분들은 이제 그런 거 다 초월해서 사시는 거죠. 행복하게 사세요. 의식 수준이 높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행복하게 산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권력이나 이런 거는 하여튼 게 물거품 같은 거잖아요. 몇 년 후면 사라지는 건데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살 일은 없죠.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들
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으셨던 것 같아. 제 부모님도 여러분 부모님도 그렇죠. 그렇죠. 생각해 보시면은 부모님들이 훨씬 더 우리보다 그 의식 수준이 높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오늘도 어떻게 즐거우셨나 모르겠네요. 오늘도 좀 아쉽지만 다음번엔 더 좋은 더 재밌는 얘기를 나눌 것을 이제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